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기대가 없었는데 우리 시장은 전량 후강에 그래도 장세를 좀 보였고요. 환율은 반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은 그냥 파생시장 이용한 머니게임 같았어요. 음흠. 그래갖고 추세로 착각하지 말자. 이게 추세는 아니다. 오히려 오늘 배팅이 꼭 그 18일 느낌이 들어요. 어떤 18일 말씀이시죠? 날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이 400만 주 사면서 네. 이제 가나보다 했다 그 다음날 엎어버렸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미국 시장 급락하고 해갖고 제가 이제 이 58,600원을 이게 쌍바닥을 쳐줘야 될 텐데 이걸 깨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번 파동이 이거를 깨면 그 다음은 57,4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아내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뭐 갖고 잡나 뭐 이걸 고민하면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동안 상승한 진폭의 반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러면 333.7과 301의 반이 317.7, 그러니까 317단이거든요. 요게 한번 붕괴됐다가 다시 올랐다가 오늘은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하면서 여기서 팍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냐면 거의 장중에 뭐 한 300, 오늘 바닥에서 오늘 315가 바닥이거든요. 네. 315.9. 거기서 5포인트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고 환율이 또 1,330원 단까지 급락해갖고 외국인이 300만 주 사줬어요. 원래 50원대까지 네. 올라갔다가 네. 30원대까지 그러니까 50원 가서 공포하는 날이 저점이고 네. 오늘이 이제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러니까 환율 부분의 불확실성은 저는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9월 달 내내. 그리고 이제 또 나스닥도 지금 이제 상승폭의 정확하게 반까지는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3일 연속인데다가 내일 옵션 만기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 8월 말 9월 달이니까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롱숏 펀드 기회군단의 어떤 머니 게임이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내일 미국 시장 플러스 났는데 올려놓고 죽일까 봐 걱정입니다. 파생.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산 게 네. 미결제를 10,000개 이상 늘리면서 이게 폭탄 제조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청산되면. 그럼 삼성전자 매수한 걸 떨어뜨리면서 선물 매도한 걸 또 극단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추세적인 감각으로 파생시장 읽지 않는 분들은 그냥 와 삼성전자 또 300만 주 샀으니까 이제부터 가나보다. 그리고 오늘 끌게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단다. 네. 11월 때 뭐 이런 분위기들. 네. 그리고 이달 말에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또 영국 가시나 봐요. 그래서 또 뭐 ARM인가 뭐 이런 것들 인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막 깔려서 이제 움직였는데 네. 오늘 딱 이 그림입니다. 전에 315.3, 319.6, 315.9, 그러니까 315에선 강하게 지지했어요. 요게 이제 2,400은 지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23까지 갔다가 종가는 고점에서 한 2포인트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325 이상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이 안도랠리 나오려면 저는 6만 전자 다시 회복.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6만 전자, 그 다음에 32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 요번에 올린 거 갖고 다시 합성을 해갖고 하면 이 쌍바닥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다음은 310.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과 엮인 매매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네. 이거. 8월 18일 400만 주 샀거든요. 이것도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삼성전자를 이때 58,600원, 6만 이때는 진짜 한번 치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62,000원. 좀 설렜던. 네. 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냥 연속성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에너지가 적었다가 오늘 300만 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리고 마이너스 500원에서 플러스 1000원 정도까지 대반등이 오늘 장을 만들었다. 이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만든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그 위클리 옵션 콜은 거의 외가격은 한 500에서 뭐 결제가 안 될 줄 알았던 322 쪽으로 끝까지는 뭐 거의 10배까지 왔다가 종가로 확 밀려버렸는데 이 연속성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면 6만 원을 거놓고 6만 500원 거눠서 이 삼성전자 지금 요새 500원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6만 전자가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를 이제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선물이 3 내지 5포인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상승 에너지 갖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드렸냐면 시가 상위 종목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때려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지금 노상 금년 말까지 수익 나더라도 거의 플러스 5 내지 7, 손해나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여기에 갇혀 있지 말자. 그러니까 그동안 효율성 측면에서 네. 한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의 장이 아닐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못 빠져나오신 분들을 오늘 좀 매도를 해갖고 뭐 현대모비스 이거 분명히 분할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전에 한번 기아를 8만 원대 못 파신 분들 계실 때 기아 8만 원, 그 다음에 LG전자 10만 원 이런 또 이 바스켓을 이용해서 오늘 올려줄 때 오늘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게 오를 때 주도주들 그대로 쑥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올랐던 천연가스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아침에는 그냥 확 빠졌다가 오후에는 또 그쪽에서는 또 확 돌린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돌려버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을 이 기회에 팔아갖고 오히려 그동안 못 사셨던 또 주도주 중에 원전, 수소, 건설 이런 것들을 이동해라. 이런 기회로 오늘은 이 파생시장에 내일 만기일 갖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이 그 하루 이틀 연속성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1350원 찍고 오늘 이 환율 쪽에서 장중에 이런 에너지가 나왔었거든요. 환율 변동성이 오늘 상당했습니다. 네, 이제는 10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간대 또 야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돌려요 또. 그래서 1350원과 1340원 이 1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1350원을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저는 안심하려면 1222 여기 보시면 환율 그래프에 여기는 아직까지 기대 안 합니다. 7월 29일 8일 1290원 단 이거는 아직 기대 안 하는데 여기 7월 15일이 1326원 아닙니까? 요게 이제 1320 치고 딱 치고 나와서 요 처음에 이게 이제 공포였는데 요거를 장대 음봉으로 10원 단위 깨는 날. 그때 정도에 이제 됐구나. 이게 잘못하면 9월 한 달 내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 있게는 9월 8일 만기일, 9월 14일. 그러니까 또 우리 9월 13일 날 CPI가 최종 결정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그냥 초강경 발언했는데 그 에너지가 확인되는 게 저는 9월 13일 날 그 CPI가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50bp냐 75bp 확정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음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때까지는 나스닥도 바닥 찾기 우리도 박스 갇혀 그러면서 주도주 순환은 계속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략이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의 의외로 시장이 좀 강했던 건 사실 추세로 보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게 파생 쪽의 만기와 겹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땡겨놓고 상방 오늘 아침에 하방은 150% 났어요. 풋. 그러다가 돌리면서 마이너스 500원에서 플러스 500원까지만 봤는데 500원을 더 땡기면서 불가능한 외가격을 그냥 4,500%를 만들어버리는 그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죽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속성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하루 이틀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3일 연속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200~300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 고가라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했던 걸 엮은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또 미국과 디커플링이 그래서 수 있고. 순간적으로 디커플링인데 네. 시가선 그 디커플링 개념보다 오히려 그 알고리즘 매매에 이용당하는 그냥 바스켓 매매 이게 계속된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시가상위 종목들을 끌고 가려면 10조 정도 돼야 되는 그 거래 대금도 없고 환율 불확실성은 끝까지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현대차, 기아 우리 이제 실무진들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또 현대차는 현대차를 맞습니다. 보조금 문제 네.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보면 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더 철저하게 오히려 우리를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소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불안 요소들도 남아 있고 환율의 불안함도 9월까지도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적으로 오늘의 전략 후강의 시장 흐름을 추세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삼성전자로 본다면 6만 원을 지지하느냐, 저항으로 보느냐 이런 점도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500원이 꼬리 흔들기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이 한심한 시장을 근데 아이고, 이제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아니에요.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거기에 편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되는 그 20개 그 상위 종목들이 매일 보면 이게 이제 2~3% 올리냐, 2~3% 빠지냐. 여기에 따라서 변동,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뭐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제가 뉴스 한번 봤더니 우리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계속 산대요. 안 매겨줄 것 같습니다. 저는 개미 무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고를 빨리 바꿔갖고 삼성전자 갖고 있느니 오히려 우리가 최근에 한 2~3개월 전에는 방산주니 현대로템이니 뭐 한국항공 LI넥슨이 하나에로스페이스니 하나솔루션 이런 걸로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그쪽이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뭔가 할 때 네. 저는 이제 수소하고 건설하고 이런 쪽이 이제 이동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대통령께서 그 부산 신항에 가셔서 팀 코리아 선언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팀 코리아 네옴시티와 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거기에 SM엔터가 네. 또 추가가 돼가지고 K컬처를 이제 이용해서 뭔가 K컬처를 앞세워서 제2중동 건설의 붐을 일으키자라는 이제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기아, 현대차 갖고 있느니 현대건설, GS건설, DLNC 대장주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원전이 아직도 못 갔어요. 지금 보면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거의 더블 게임도 난 것도 있는데 한국전력은 바닥에서 한 40%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한번 뿌려봤습니다. 제가 이 그림 우리가 거의 몇 개월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주도주는 여기서 찾아라. 그죠? 원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렇게 전개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도주 이렇게 한번 뿌려봤습니다. 네. 개별 종목의 중소 일진 파워가 대부분 저점이 6월이나 7월에 들어와 있어요. 50%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40% 단위예요. 그 다음에 한전 KPS가 30% 단위예요. 한신기계 저가주가 20% 단위예요. 요거를 방산주로 바꿔보면 하나에로스페이스는 90% 단위예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70% 단위예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제일 못 갔어요. 네. 40% 단위예요. 그러면 저는 방산에서는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눌림목대 사서 새로운 호흡 들어올 때 하겠고 저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우디 팀 코리아가 팀 K 원전. 근데 이제 이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원전 못 진다. 이게 못 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고 방식은 그러면 수리나 관련돼 갖고 한전 KPS 그다음에 해외 부분의 수주니까 거기에 가장 타켓이 이제 사우디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우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연결돼서 나왔던 이 흐름이 계속 저는 원전 관련주의 정책적 방향성을 줄 네.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울경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전력 설비,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저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뭔가요? 이번에 10차 정기 그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정부 정책을 9차에서 10차에 변화되는 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원전이 9차가 25% 비중을 32%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쪽은 축소 내지 보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 폐지 공식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비중이 20%에서 30%대로. 그러면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봐셔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작년 연말이나 연초 때 이제 정부의 정권 변화가 되면 뭐 라임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 금융권에 또 구조조정이나 또 칼날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쪽과 그 관련돼서 사모펀드나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생길 거고 검찰 조사 들어갈 거고 칼날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은행주도 안 하고 채권 많이 갖고 있는 증권주도 안 하면서 깎아오대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씀해 전 주셨죠. 정부 에너지 갖고 그러면 이것도 태양광도 똑같아요. 풍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도 약간 지역적으로 배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벌떼 입찰이라는 단어 나오고 요새 검찰이 조사 들어가는 거 가만 보면 다 특정 지역 건설. 그러니까 이런 쪽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대장 건설자만 해야 돼요. 네. 하려면 현대건설. 그 다음에 아니면 특화되고 있는 이제 뭐 지화나 뭐 이런 거에서 특화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뭐 특수건설이나 동화 지질 이런 압축된 걸 하셔야지 약간 지역적 색깔과 그동안에 또 보조금 받아갖고 뭐 하갖고 하는 이 에너지는 정권의 팔로더맨의 냉정하게 보면 이 교체 과정에서 이쪽은 숏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롱으로 주는 쪽에 해야 되는데 그게 부산 지역입니다. 네. 부산신항. 부산신항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불경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뉴스를 아주 연쇄적으로 지금 어떤 느낌이 한번 드시는지 한번 이 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 뉴스 보면 확 느끼실 거예요. 어떤 뉴스가 이제 도배를 하냐면 갑자기 수소 얘기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수소 얘기가요. 네. 그 한 총리가 왜 수소 얘기를 계속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전 수소차는 지금 저는 한 3년 후에나 할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그 이 그림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자. 네. 수소 관련된. 예. 그리고 수소 관련된 것만 아니라 수소가 수소차가 아니라 저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수소 저장 장치 에너지로 봅니다. 이게 그냥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발전, 수소 에너지, 수소 연결고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뭐 ESS라고 해서 예.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예.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이 장재훈 현대차 사장님하고 넥소 수소차 조만간 나온다. 이러면서 이슈화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 또 연결된 이제 그래서 2차 제가 그래서 여기에 사고방식의 연결고리가 2차 전지 끝난 다음에 이 폐배터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지금 어마무시하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성일 하이텍 말씀해 주셨는데 세비캠 잘 뭐 갑니다. 네. 6만 원짜리가 18만 원짜리 가고 네, 네. 이런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현대차가 이제는 그 차를 하나 사면 보조금 그러니까 기본금 작게 하고 금융을 이동해서 배터리를 갈고 하는 리스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중고차를 자체로 소화하면서 여기에서 수소 충전 수정 폐배터리 이런 걸 토탈 시스템으로 갖추겠다라는 논리거든요. 자기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가장 이제 폐배터리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게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보세요. 충전소가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30만 개 정도가 커버가 돼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충전 갖고 뭐 노이즈 많을까요? 그 아파트 간에 싸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네. 자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네. 고속도로 휴게소 오면 충전하느라고 난리고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수소 충전에 연결된 게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네. 여기서 이엔코리아는 전 제외합니다. 적자 기업이라. 그리고 현대로템이 또 여기에 들어가요. 오, 현대로템이. 이 섹터에도 현대로템은 예, 교집합으로 또 있네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매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K방산, 그 다음에 레일 부분, 철도.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환경 에코 부분인데 그게 충전소. 이런 것들. 지금 전체 9%밖에 안 돼요. 이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고,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하나솔루션은 하나그룹 거버넌스와 연결돼서 또 너무 급등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은 이제 그 대상에서 솔직히 뺍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 이제 상대 속도 에너지로. 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하나 시스템이나 다른 또 거버넌스 오히려 하나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연결고리의 충전 개념의 또 수소 충전뿐만 아니라 수소 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소차보다는 수소 트럭, 수소 트램. 그럼 제가 그 미래지도 그림 그릴 때 용산에서 서울 갈 때 이 트램이 다니는 상상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도 트램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사우디 그 실무자가 와서 이제 미팅이 됐고 여기에 참석한 쪽 물어보니까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런 에너지들 그러면 원전, 뭐 트램 이런 것들의 그 실제 수준은 언제쯤 나올까 이런 것들 연속성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선 회장님 우리가 팔로더맨의 기본 개념이 뭐죠? 팔로우 더 맨. 그냥 기본 개념. 기본 개념. 그분한테 빙의하자는 개념. 그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정의선 그분이 회장님, 돼보자. 정의선 회장님 네. 머릿속은 어떨까? 정의선 회장님 머릿속은 제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파십시오. 정의선 회장님 머릿속은 그걸 쪼개고 합치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냅둘 거거나 박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해외 탈세가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하고 우리가 지수 가려면 이 전차 군단이 간다고 내가 노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중국과 미국의 싸움판에서 이게 독소 조항이 자꾸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리한. 네. 그러면 이거 최고 경영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당연히. 안다고요. 그러면 2024년에 2025년에 풀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공장 빨리, 그러니까 이거 좀 보조금자 아니야, 빨리 공장 져서 그럼 여기서 판매해. 그럼 현지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됩니까? 그러면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딱 어떤 계획이 나올까요? 담보가 다른 걸 높여갖고 이거는 3년 걸려. 그러면 지금 1, 2년 동안은 뭘 집중해야지? 여기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에 갖고 있는 것들.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제일 없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러면 저는 보여주시면 요거는 의외예요. 상속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저는 물적 분할한데 배팅하겠습니다. 이 네. 물적 분할하면 이게 그가 될 때까지는 이 주가는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LG화학이나 그 수많은 물적 분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쪼개고 합치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여기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와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 위아가 치고 올라와요. 네. 부품단. 이게 다 모빌리티 쪽의 주변주부터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전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구주 매출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주주보는 이게 현대건설하고 정의선 회장님이 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이 집중될 거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제가 35,000원에서
무조건 7에서 10만 원 범위니까 그때가 돼야 현대엔진을 합병하든지 해서 담보가치 잡아갖고 그걸 쪼갠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수순을 밟을 수가 있다라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현대차그룹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현대건설의 이제 건설 섹터로서 건설 뭐 어떤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개별적인 거버넌스 이슈 쪼개고 합치고 지분 이런 거버넌스 게임에서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가가 급등하려면요. 대주주의 탐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가 그 거버넌스라는 게 뒤집어 놓고 보면 담보 가치 높이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대 현대건설의 담보 가치, 10만 원대 담보 가치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담보 잡아갖고 영토 확장이거나 쪼갠 거를 흡수합병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왜 김동관 사장 하나솔루션 이게 이제 하나그룹도 보면 니콜라 사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뭐 사기당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걸 매듭을 해갖고 하나 종합화학을 또 이 삼성 종합화학 이거 연결돼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방산이 풀어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하나그룹을 운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기회를 포착하게끔.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기든 비극이 사실 누군가한테는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이 좀 냉혹한 현실이긴 한데 한화한테는 확실히 기회가 됐다. 방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 에너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더블 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그룹주들의 급등이 하나 솔루션 이런 게 급등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 그림 보시면 이 김승 회장이 이제 김동관 사장님을 주축으로 하나 솔루션 이 맥이 일단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타자로 뭐가 할까가 이제는 진짜 한화 아니면 이제 수주를 계속 오는 게 그 하나 디펜스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어떠한 연골고리를 자꾸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격 상승,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바닥에서 더블 갔는데 이제는 한 10에서 20% 마이너스 10, 2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해서. 그러면 그거를 간단히 해서 너무 급등한 거를 박스 만들 때 이거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밑에 단에서 후발주의 순환을 오를 게 하나 시스템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금융 섹터의 하나 생명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그룹에서는. 요거는 사모펀드나 제가 이렇게 운영할 때 이걸 타짜들이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네. 후발주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을 팔아먹기 위해서 갖다 해서 하나기술이나 A 프로 같은 걸 땡겨갖고 이걸 고가에서 막 흔들어갖고 한두 달 동안 팔아먹는 수법을 후발주 만드는 때 사용하는 전법도 있거든요. 급등했던 것들을 잠시 정체 상태로 두고 후발주자들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급등주를 여기서 더 땡기려면 돈이 더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가거나 지가 또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등한 거를 오히려 유상증자나 절하자체에 희석화시키는 방법 하나 있고 후발주를 땡겨갖고 이거를 고가에서 안 빠지게끔 그러면 원형 천정형이 돼요. 네. 거기서 팔아먹는데 한 2, 3개월 보내는 거예요. 이 전법을 페파 때는 쓸 것 같고 네. 하나그룹은 이제는 그 후발주 계열사의 후발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이런 거버넌스가 현대차 그룹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을 아까 지금 딱 보면 현대 오토에버, 현대 로템, 현대 건설. 저는 요 세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오토에버, 예. 건설, 건설, 하나 뭐라고 하셨죠? 현대 로템. 로템. 네, 현대 로템은 이제는 레일 파트하고요. 사우디 쪽에 이제 그 수소 트램이라든지 우리 이제 또 정책적으로 앞으로 수많은 또 이 로템이나 건설과 연관된 여러분들 그 정책들을 막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기다리는 또 하나죠. 이거
요번에 강남역 물 잡혀가고 대심도 터널 이거 이 에너지가 지하화 에너지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뉴스를 하나 딱 제가 오면서 하나 캡처 왔는데 네. 막 여기 보면 상암동 가다 보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 이거를 전체 또 지하화 시키겠대요. 그래서 이 지하화라는 개념이 아주 그냥 하나의 이슈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전에도 한번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 이제 용산 공사창과 이 역대 이 한강 르네상스 이 지역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그 이 여의도, 압구정, 세종, 광화문에서 이 삼각부리의 이 건설과 지하화와 여기에 되는 어떤 에너지들이 이거 완성되려면 한 2030년 됩니다. 풍경 자체,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강 라인에. 재밌게 네. 제가 옛날 사진을 옛날 사진? 옛날 여의도 이랬습니다. 아, 옛날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75년, 77년. 어. 그러면 국회의사당과 여기 보면 이게 다 허벌판. 지금은 여기 다 건물 숲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공작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에 여러분들은 50층에서 60층짜리 이 빌딩 숲을 보거든요.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용산 여의도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하를 이 구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게 현실화될 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벌써 시멘트 엄청 들어가죠. 그렇죠. 철강 기주 들어가죠. 여기 또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꽂히지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어쨌든 지하화가 굉장히 하나의 커다란 줄기처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공간의 새로운 그 파라다임의 변화 같아요. 이제는 서울시나 부산이나 이제는 위 공간에서 그 높이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하화에 대한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수소 에너지를 정관시킨다면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주거 공간에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그러려고 그러면 공기가 밖에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고 밝기라든지 태양 에너지가 아니면 수소 에너지가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모빌리티가 확보돼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나 보안이 다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사실 쭉 나오네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질 때 과연 뭐가 필요할까? 정말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거기에 키가 네옴입니다. 네옴. 예, 네옴이 지하 세 가지 블록에 이 지하의 큰 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사우디의 빈 살만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무진이 들어오고 그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연결된 그룹이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에너지는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BBIG 저리 가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정책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그룹이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싸움에 탈세가에 의사결정 못하는 상황에 네.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뚫고 가는 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회장님이나 이제는 건설이에요. 수소, 원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보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되면서 뭔가 그 M&A를 기대하잖아요. 제가 그 실무자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대가 만땅인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그 ARM을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중국과 영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어요. 이 탈세과라는 게 갖다 예를 들어서 큰 M&A 못해요. 이권에 서로 된 각자 도생의 지역적인 이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화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탈세가가 삼성이 뜻대로 뭔가 M&A 그 규모가 큰 거는 중국 반대 심지어 미국 반대 이
하겠다 돈 갖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세상에 이제 탈세가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뭔가 풀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걸 마이너스 부분을 풀어야 되는 게. 다른 걸로 좀 상쇄시키고 예. 더 올릴 만한 부분. 지금 그게 방산, 원전, 사우디 이게 건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에서는 거기서 선택.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삼성물산하고 만나는데 왜 삼성 그러게요. 엔지니어링이야? 삼성물산은 꼭 현대모비스 같은 거예요. 삼바, 그다음에 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삼성물산도 박스. 여러 지배 구조에도 예, 굉장히, 지배구조의 네. 순서와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역사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삼성 SDS 지분을 팔아갖고 그걸 인수하고 요 개념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그룹에서도 선택을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물산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성 엔지니어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버넌스가 되면 이제 이부진 홀테실라 대표가 최근에 주담을 받으셨더라고. 요 타이밍에 주담을 왜 받을까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제는 거버넌스가 삼성그룹에서도 오빠가 회장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7조, 8조 시장에서는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차별화장이에요. 이런 시장은 뭐 계속되고 있고 올해 내내 사실 계속된다고도 언급해 주셨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이 파생 이용해서 할 때 요때다하고 LG전자, 현대모비스, 기아 팔아갖고 포트폴리오를 좀 예. 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러한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집중하거나 또 수소 모빌리티 하는 쪽, 그다음에 여기도 거버넌스 관련된 거. 그런데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번 분출하면 큰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특화시키는 이게 의사결정이 이제 삼성전자 사시는 분이나 삼성물산, 현대모 못 파십니다. 옛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가장 들고 있으면 먹어. 그럼 실패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 속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삼성전자 1년 동안 이 파생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고 가봤자 7만 원 떨어지면 5만 5천 원은 이게 1, 2년 가보세요. 그 사이에 어떤 거는 막 그냥 최근 3개월 동안에서는 7월 달부터 최고가 아까 얘기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천연가스 급등 노려갖고 한 거라면 그 다음이 방산이었고요. 우리가 아베 사망 이게 복잡계 사고로는 동북아시아의 균형 감각이 깨지니까 분명히 방산에너지가 들어올 거다. 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SOC와 원전입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순환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자꾸 가고 정부가 갔는데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고민이 10월 달 이제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무슨 일정이 나왔냐면 중국의 그 시진핑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16일 날이 이제 전인대는 10월 9일, 정치국은 10월 16일. 요게 이제 우리가 10월 달 여기 얘네들 그 연휴 기간 딱 하고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10월 말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이제 4년이 하면서 중국의 정책은. 더욱더 경제 쪽으로 뭔가 강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강한 중국을 또 한번 보여주려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달러와 위안화의 패권, 파월이 한 축에 있다면 중국의 이강 총재 딱 한 축이 있고 한 분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렇죠. 중국은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정책의 어떠한 그 싸움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패권전쟁으로 누가 이길지는 이제는 거의 뭐 한 2025년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는데 저는 이 시진핑 산념님 하면서의 또 하나의 구도가 네. 약간 좀 뚱딴지 같이 또 너무 점핑한다라고 할 수 시나리오인가요? 예, 뭔가요? 그것도 시나리오입니다. 네. 소설 같은. 저는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북극 항로. 어, 너무 점핑했죠. 북극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항로가 그 부산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고 인도양을 해가고 수에즈 해안을 해가서 이게 이제 물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갈등 구조가 말라카 해협 해갖고 뭐 피보트 아시아 네. 뭐 등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다 또 점령되니까 또 했는데 여기가 부산이 우리의 거점인데 이 부산 신앙과 불경과 가덕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이게 하나의 빅데이터가 돼서 저는 이렇게 돌리는 항로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뭔데 그럴 때 물류의 엄청난 변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기존 항로일 때는 24일 걸립니다. 근데 이 부산항에서 이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10일이 줄어요. 아, 재밌네요. 예. 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저는 물류고 부산 신항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왜 부산 쪽으로 가셔갖고 부산 신항에서 K 그 팀코리아를 선언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다 연결고리에 정책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는 하나의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그러면 딱 들어오는 게 HM입니다. 물류.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앞으로 탈세계화의 물류의 세계화에서 탈세계 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만드나. 이게 중국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우리나라도 핵심적으로 할 섹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는 종목들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럼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섹터예요. 부산의 불경, 그리고 거점을 해서 물류, 부산 신항 해갖고, 그리고 산업은행을 왜 부산으로 내려보낼까? 거점을 부산,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의 메가시티의 특화 전략, 이게 스마트시티 전략이거든요. 네. 이 그 에너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10년을 지배할 거고, 거기에 각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연결돼서 하나? 수소 연맹 기업들이에요. 네네.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쪽 라인들. 이게 주축이 돼서 에너지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의 기업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게 없다고 이미 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우리를 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그 1980, 1990년대 미일 반도체 동맹 플라자 협의 해갖고 미국이 일본을 쳤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구총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죽는 미래 먹거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움직임이. 그 움직임이 반도체나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그리고 현대차에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수소차는. 국회의원 선거 변화가 나와야 돼. 2년 동안은 그럼 뭐 하냐? 전기차에 집중하고 건설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노리겠죠. 그러고 나서 그때 거버넌스를 풀 거예요. 그럼 2년 안에 저는 현대모비스 분할시키고 미국의 공장을 빨리 져갖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 현지화시켜서 공장은 어떤 뭐 미중 간의 갈등에서 중국에 있는 거가 마이너스 나와도 여기서 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이너스 되는 감소되는 부분을 플러스를 만들 거는 저는 사우디, 중동 이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또 갔는데 시진핑 주석도 사우디 방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획에 시진핑 있다. 주석도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무지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일본 총재도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베 총리가 왜 실패했냐? 아프리카에서 져서 실패한 거예요. 돈만 나가고. 이거를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자본에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유럽의 분열이에요. 우크라이나 이게 에너지 뭔가 해서 지금 전번 시간에도 했지만 유럽에는 인물이 없어진 것 같다. 이제는 빅맨이 없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이거는 저는 그 분열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실 그때 사진 보면서 예, 누군지 예. 아세요? 서로 예. 그렇게 그러면 얘기했었어요. 어떤 데 의존하냐면 세계적인 빅맨한테 의존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면 지금 푸틴, 시진핑,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는 뭐 계속 연임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미국 이 세 분 에너지에 줄서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은 이거 단기간에 늪에서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벌써 그 각자 도생의 살아남기 싸움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돼 갖고 이제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가스공사. 네. 그럼 왜 팔으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게 꼭 재고 땡기는 거와 비슷해요. 벌써 그 이제 윈터 이즈 커밍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벌써 거의 이미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가스관을 잠그는 것에 대해서. 잠근 거를 벌써 네. 미리 땡겨 갖고 그 재고를 8, 90% 벌써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그러니까 요번 겨울은 살아남아요. 다음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먹거리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에서 천연가스보다 먹거리.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다른 노이즈,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란에서 노이즈가 나오면 그때나 다시 보는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하기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국의 시진핑 이분의 4년이 끝난 다음에는 네. 분명히 줄서기 패거리 가르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쯤에 우리나라가 선택을 하라는 요구 조건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요 10월 16일 타이밍이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딱 겹쳤어요. 일정도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9일과 16일 딱 간다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의 윤곽은 23일 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시진핑 측근들이 얼마나 교통정리가 되나 또 어디 공청단 쪽 라인은 어느 쪽이 들어오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중국의 흐름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10월 말에 11월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선택을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차군단 11월 달 정관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금리 결정되고 그때까지는 박스다. 그 사이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에너지가 집중되는 쪽에 하자. 그게 원전, 건설, 수소 이쪽 라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거 그냥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 뭐 카지노도 갑자기 올라오고 그렇죠. 뭐 갖다 얘기해서 면세점주도 올라오고 추세는 아닌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틈기 맞추기. 그래서 트레이딩 구간이 92달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도에 이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주도 섹터는 말씀해 주셨던 뭐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폐배터리도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근데 아까 못 간 것들이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주도 섹터가 가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주도주가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여럿 있다고요. 이걸 지금 들어가 보기엔 좀 위험한 거 아닌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세워 보시죠. 80에서 100% 간 주도주는 하지 말자. 예. 단기간에 3개월에서 5개월 코스로 거의 더블 에너지가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렇게 보면 연결된 그렇죠. 게 그 한미 글로벌 같은 건 벌써 더블 갔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세아 특수강이 또 연결됐다고 해서 또 급등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중심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나는 그 순서가 어떤 게 들어올 건가 볼 거예요. 네. 분명히 원전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태양광이 또 다시 가려면 네. 미국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방산이 이제 폴란드라듯이 이제는 중국 거 막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저가의 그 태양광 관련된 게 막힌다 그러면 미국이나 사우디가 우리나라 걸 써주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거기서도 뭔가 또 한 단계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10월, 11월 확인하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일단 원전 20에서 35% 늘리는 거. 근데 그 네. 타이밍 맞춰서 세계와의 그 대체 에너지의 원전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고 또 사우디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방산이 또 하나씩 계속 터져요. 그렇죠. 예, 호주에서도 터지고 모로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문제는 비행기가 터질 때가 됐고 잠수함이 터질 때가 됐어요. T 전차 다음 방산을 노려봐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여기서도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순환의 끌개가 우리가 사놨는데 호재가 미리 나온 것보다 나올 거를 해야 되는. 그를 미리 생각해 빅데이터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섹터적으로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그 안에서는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금 몇 달째 거의 주도주에 대해서 변함없이 말씀해 주신 이 줄기는 계속 갈 거다. 변함없으신 거고요. 변함없죠. 그거는 나는 2025년까지 그 변함 없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탈세계화가 만든 하나의 그 국제적인 하나의 물줄기의 변화 같아요. 네. 이게 한 몇 개월짜리 개념이 아니라 네. 그 갖다 얘기해서 탈세계화가 세상을 이런 식량 무기와 에너지 무기와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반도체 칩 이게 완전히 롱숏 만들어서 전차 군단 못 가게 만드는 족쇄.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 주도의 물줄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예. 당분간은. 그리고 순서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형주가 못 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물줄기를 10분 활용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